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한쪽에 마이크 설정 좀 바꿔놓고요. 네, 잠깐만요. 네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일단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 증시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코스피 위주의 이제 강세, 코스피 강세가 좀 나왔고, 이틀 동안 저기 중소형주들은 좀 쉬어요. 좀 쉬는 국면이고,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는데 특히 반도체, 그리고 뭐 SK, 뭐 스퀘어,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해서 지수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이제 해놨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앞으로도 어디로 갈 건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막 기사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지표를 보면 금리 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죠? 네. 거짓말이다 저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젯밤에 미국에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 아시죠? CPI를 발표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미국의 이제 휘발유 가격이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뭐 강조도 좀 했었고 또 주의도 드렸던 호남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죠, 그죠?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보죠. 시장이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는데 이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수익을 또 많이 내야죠, 그죠? 네. 자, 일단 뭐 휴가도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차들이 좀 약간 그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휴가철 되면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제 보니까 여유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 갔다가 대부분 온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사람들도 다시 또 모여들겠죠, 그죠? 네. 일단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뭐 큰 등락은 없었어요. 그 다우지수는 그냥 보합 마감했고 나스닥이 0.5%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최근에 지수를 보시면 좀 회개하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도 참 보기가 힘든데, 그죠? 네, 일주일 동안 무슨 벽돌 쌓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이렇게 해놨어요. 희한하게 해놨습니다. 요렇게 있고, 오늘 일본 증시는 1% 정도 상승을 했고, 1.1%. 대만 증시도 1.1%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었다. 예.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올랐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지 혼자 또 3.5%.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대만 증시나 뭐 여기 일본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최근에 힘을 못 쓰니까 중소형주들이 꽤 올라왔는데 또 얘네들이 또 고개를 딱 드니까 중소형주들이 스탑, 멈추죠. 바이오주들도 막 올라오다가 멈추잖아. 그죠?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돈이 쏠리면 다 그쪽이 가요. 대신에 또 여기가 또 멈추면 여기 있는 돈들이 또 다른 데로 가니까 또 그쪽이 다른 쪽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보시면 되고 어제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뭐가 급등을 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요게 한 4% 올랐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뭐 4%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죠?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맞고 그죠? 이게 어젯밤에 4% 급등했다고 해서 갑자기 또 신고가가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샌디스크 이것도 보시면은 어제 한 5%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르긴 한 건데 차트는 이래요. 그러니까 별로 되게 영향가 없는 급등이죠. 5% 급등했다고 해서 신고가 날 것 같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애매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어제 그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바로 이게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끌어올린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새로운 정보를 갖고 오더라고요. 뭐냐? 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그 데이터 센터 이게 업체거든요. 근데 요게 어제 34% 급등했어요. 미국에서.
여기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주식인데 34%. 그 실적이 좋게 나왔겠죠, 그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코어 위브라고 있어요. 일단 기사 보시죠. 코어 위브, 그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요 회사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냐?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음. 실적이 좋게 나와서 급등을 했는데 뭐 코어 이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12% 성장했고 수주 잔고가 어우 막 250% 폭등했고 슈퍼 마이크로는 막 순이익이 500% 급증해 마진율이 뭐 17.5%. 어? 뭐 얘네들 폭등했다는 거예요. 이건 코어 이브의 이제 마크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와 뭐예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투자 열기, 뭐 AI 컴퓨팅 이런 쪽에 열기가 뜨겁다, 식지 않았다, 안 끝났어, 막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응? 왜 옛날에 뭐 우리 영화 보면 뭐 조국이여 영원하라 이런 것처럼 뭐 그지? 반도체여 영원하라 막 이런 것처럼 우리 안 끝났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여러분들 코어이브하고 뭐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회사를 잘 아시나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걸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 좀 아실 수 있겠지만 그죠? 네.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회사들 주가 급등했다고 나 갖고 와서 또 난리를 치는데 얘네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네비우스는 여기 보시면은 상장된 게 상장되고 나서 AI 붐이 불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작년 초에 있죠. 작년 초에가 14달러였거든요. 아니다, 재작년 초구나. 14달러. 재작년 10월 달이구나. 24년 10월. 그때 14달러였는데, 뭐, 최근에 299달러. 그러니까 20배 이상 올랐죠. 21배? 많이 올랐어. 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34% 급등했죠? 네, 이해해요. 근데 아까 그 코어 이브하고 얘네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그래요. 어제 급등은 했지. 다른 거를 터트리면서. 근데 시고가 나거나 그런 주식이 아니야. 이걸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뭡니까? 네비우스 저기 뭐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얘도 보시면은 어제 19% 급등한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닥. 음. 그래서 일회성 급등일 가능성이 커요. 상승 추세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죠. 일회성일 가능성. 아셨죠? 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띄운 거예요. 뭐 하려고? 반도체주들 좀 끌어올리려고. 얘네를 이제 불쏘시개 역할로 쓴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침에 강했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요즘에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탄력이 좋아요. 아침에 4% 상승 출발해서 뭐 그대로 끝났어요. 추가 급등은 없고 추가 하락도 없었고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아침에 여기다 4%대 5% 상승 출발해서 그냥 5%로 끝났습니다. 이게 누구 덕분이다? 쟤네들 덕분인 거죠. 네. 뭐 데이터 센터하고 AI 컴퓨팅 뭐 이쪽에 투자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 반도체는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뭐 그냥 그래요. 네. 뭐 표현하기도 좀 귀찮다 이제. 네. 그냥 그렇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지금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하이닉스가 낮에도 제가 회원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바로 그냥 제껴서 신고가를 내느냐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여기 에 30만 원이 하나 30만 원이 보이죠? 30만 원대까지 조금 회복을 한 다음에 내려갈 것이냐. 예. 힘이 좀 빠질 것이냐. 폭락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는 마시고 좀 더 급등, 반등이 세게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이렇게 힘이 빠질 것이냐 아니면 어쨌든 지금도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힘이 빠질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그 매물대가 있는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매물대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한계가 있어요. 매물대가 이렇게 세 개라고 보시면 돼. 세 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힘이 조금 더 좋으면 여기 1번 매물대, 2번, 3번 매물대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한 3번 매물대 상단과 2번 매물대 하단이 이 정도거든요. 27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힘이 좀 좋으면은 30만 원에서 31, 2만 원까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까지 가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네. 응? 네, 되겠냐고. 아까 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뭐 코어이브, 네비우스 그룹을 얘기해드렸잖아요. 저걸 가지고 얘네들이 뭐 하고 있냐면 뭐 AI 안 끝났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급등하면 AI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주가 급락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AI 버블 우려 확산. 이제 이런 비유에 들어드렸었죠. 그죠? AI 버블 우려 확산. 그 다음날 아까 같은 코어이브나 이런 게 급등해요. 실적이 좋게 나왔어. 급등하면 AI 우려, AI 버블 우려, 뭐 제거, 뭐 완화. 그러다가 다음날 또 폭락하면 AI 버블 우려 확산. 또 급등하면 우려, 우려 없어졌다. 애들 장난합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점점 이쪽에 대한 기사를 안 써요. 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리는 걸로 끝나는 거지. 간단해요. 조정이 끝난 주식을 사서 들고 있으면 돈이 편하게 벌려요. 그나마. 근데 조정이 시작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남자로 따지면 군대 들어가는 거야. 군대. 군대 들어가면 뭐가 편해? 힘들지. 그리고 결혼도 잘해야 되는데 이상한 여자, 이상한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 결혼 생활 시작하면 그게 지옥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어?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조종이 시작된 주식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골병 들어요. 네. 이쪽은 이제 오늘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올라갔는지 설명하려고 오늘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게 매물대.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다른 거 몰라도 매물대는 잘 보셔야 되는 거 아세요? 매물대 공부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나중에 우리 현대한테 매물대 특강이나 해드려야 되겠다. 내일 이거나 이거 좀 해드려야 되겠다. 매물대 이거 요즘 제가 강의 안 했는데 요즘 좀 해야 되겠네.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도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뭐 얘기하는 관점에 따라 틀린 건데 매물대 이거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매수 매도 그리고 주식을 더 들고 갈 때 돌파해야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알 때 제일 중요한 게 매물대예요. 이거 모르면은 힘들어. 네. 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금리 인상, 네, 9월,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로가 됐죠. 왜 그러느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뜻이죠. 이게 보시면, CPI 상승세 둔화 속 혼조. 다른 기사. 미국 7월 CPI 3.4% 예상을 부합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내려갔다.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왜? 처음부터 아니었으니까. 썩을 놈들. 어? 개미들이 버티고 버티는 이유가 그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 있어. 그러면은 중소형주 올라가고 주시장 좋아질 거야.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될 거야.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썩을 기자들, 언론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 금리 인상할 거래.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대.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그것도 이제 지난달이랑 지지난달에는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진짜 나쁜 것들이 바꿨어요. 9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높다. 해야 된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실컷 좋건 간에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인데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두 달 전에 금리 인상을 하겠냐고요. 미쳤어요? 두 달 전에 하겠냐고. 해야 되는 일이 생겨도 뭐 선거 끝나고 하겠지. 선거 끝나고는 안 할 것 같지만 지금으로서 나중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그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인 CPI가 발표되는데 뭐예요? 낮게 나왔어요. 여기 예상 부합에다가 지금 포인트를 찍어놨죠, 그죠? 근데 예상 부합이 아니, 예상 부합도 맞는데 전월 대비 줄었어. 그리고 근원 CPI,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그 저기 쭉 떨어져가지고요. 그것도 좋게 나와. 음? 그럼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뭐라고 다 다냐면 7월 CPI와 고용지표 하락이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겠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공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게 나와. 둔화돼서 나와.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충격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럼 금리 인상 해요? 못해요? 못해. 금리 인상 못하는 건데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미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주식 버려. 니들은 돈 벌 자격 없어. 버려. 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라. 개미들아 나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참고하셔요. 예, 요까지. 예, 계속 얘기하면 욕이 더 나오기 때문에 요까지. 예상 부합, 자꾸 다 예상 부합이라는 표현을 쓰네, 여기도. 아니, 둔화됐다고 써. 근데 예상 부합이라고 써. 자, 그래서 너무 금리 인상 걱정하지 마셔라.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호남반도체 관련주 얘기하고 끝낼게요.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돼요. 좋게 얘기도 했고 주의할 점도 얘기해 드렸고 그랬는데 상한가 두 개 나오고 오늘은 이제 급락 나왔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뭘 보시면 되냐면 이벤트가 끝나는 날짜. 이벤트가 언제 끝나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17일 날 끝나잖아. 그리고 주말이고 뭐 월요일까지 쉬죠. 17일이 월요일인데.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열려 있는 거는 내일까지거든. 그러면은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 두 개 나오고 오늘 금호건설이 거래가 터졌는데 전고점에서 거래가 터졌죠, 그죠?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도 여기 전고점 전 고점 여기 거래량을 돌파하지 않았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보단 거래가 더 터져야지 세력이 나간 거라 그러는데 아닌가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 10년 전, 10년도 더 됐어. 옛날 얘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할게요. 고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쌍봉이겠죠, 그죠? 우리 그 애기들이 옛날에 많이 보던 뽀로로, 네. 뽀로로 아시죠? 거기 보면 에디라고 걔가 사막 여우거든. 사막 여우. 여우인데 사막 여우래. 걔그 귀 모양 같이 생기지 않아요? 귀? 사막 여우 귀가 이렇게 생겼거든. 네. 딱 그렇게 생겼다고 얘기해. 근데 두 번째에서는요.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거리가 터지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거리가 이만큼 터졌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이거 반밖에 안 터져요. 이거보다 좀 더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거지. 이 정도가 끝이에요. 근데 거래 너무 많이 터졌어. 그리고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가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이렇게 연달아 쭉쭉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뭔 소리냐? 첫 번째 상한가 나올 때 거래가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상한가 할 때 거래가 줄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음. 그리고
원래 잘 보시면, 자, 이게 이제 공부 될 겸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러면, 자, 일봉 차트만 보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전고점까지 갔었죠? 근데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분차트를 열어봤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급등을 해요. 이게 분차트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오늘 고점 근처까지 쭉 가가지고 장중내내 둥둥둥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갈 것처럼, 더 급등할 것처럼 하다가 장 끝나기 한 2, 30분 전에 쭉 폭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이렇게 해야 터져요. 이 차트가 나와야지 이만큼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장중 내내 계속 붕 띄워놓고 갈 것처럼 했으니까. 직장인들도 들어와서 뭐 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 차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래가 터진다고. 그런데 얘 분차트를 잘 보시면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차트가 아니야. 그냥 아침에 시작 쭉 올려요. 그 다음에 눌러놓고, 그냥 눌렀다기보다 상승폭에다 반납하고 1시간 동안 머물다가 그냥 뚝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거래가 다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다 팔아먹었다는 소리야. 장중에 올리지도 않았어. 아침에 세상에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으면 방금 제가 손으로 그려드린 그 차트가 안 나왔는데 이 정도 거래가 아침에 다 쏠려버린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팔아먹었어. 그나마 얘는 좀 급등을 한 거고 서산 이런 것도 뭐 오르긴 했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급락했고 16%. 그 다음에 뭐 남아토건도 오늘 급등을 했었어요. 13%까지. 근데 여기도 이제 앞에 매물대 만만치 않거든. 근데 얘는 웃긴 게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상한가가 원래 거래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상한가는 거래가 확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첫 번째 상한가보다 두 번째 상한가가 거래가 한 3배 가까이 많은 거 아니야? 3배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어. 근데 어제 하여튼 거래가 막 터지는데 보면서 혼자 웃었거든요. 이것들 봐라 이거. 막 개미들 꼬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개미들이 와 이거는 이제 단계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천연 벌꿀이다. 막 모여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사카린인 거야. 인공 조미료, 인공 설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인공 감미료?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 뭐 사카린이 나쁜지 몸에 나쁘다 안 나쁘다 말이 많던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꼬셨는데 보니까 어쨌든 천연 벌꿀은 아니었다.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이거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얘네들? 그죠? 이게 7월 달에 있잖아요. 이게 더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가 폭락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추측하는 건데 세력들이 마무리를 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 해가지고 더 올리고 끝내자 이러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차트가 보면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7월 초부터 다이빙을 했잖아요. 으아 이러면서 그냥 하이닉스도 보면 막 그냥 여기서 미친 듯이 다이빙 했잖아요. 그냥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금호건설도 여기 보시면 7월 중순까지 7월 10일이지. 자, 한 번 더 가야겠는데 이러다가 그냥 쭉 끌려 내려왔다. 왜? 반도체가 폭락하니까. 하이닉스가 60%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얘네 테마주가 견디겠냐고. 떨어질 때 뭐라고 하면서 떨어졌어? AI 버블, 우려. 그러니까 이쪽이 맛이 그냥 갔던 거지. 그래서 세력들이 정리가 안 됐던 거를 좀 올려서 정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래가 많이 터지는 거 보니까 해먹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와 진짜 호남 반도체 하나보다 이런 이제 효과도 있고 그치?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떤 세력들은 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하겠는데 싶어서 수익을 냈는데 그 뒤로는 바로 빠져나와서 지금 손 털고 가만히 있어. 안 하잖아 지금. 네. 왜냐면 얘네들이 언제 끝낼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적당히 먹고 나오고. 만약에 이거 이제 물리신 분들 있으면은 지금은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권해드립니다. 아 그래도 호남 반도체가 저기 공장 짓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그때. 음? SK 최태원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다른 이제 뭐 충청도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경상도 이쪽에 반도체 그쪽에 투자할 때 투자 그런 거 발표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근데 호남에다가 하는 거는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어. 그럼 뭐예요? 매우 불확실하다. 네. 뭐 인센티브를 뭐 기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뭐 그쪽에 뭐 지원을 기대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하겠다라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그 지지율이 요즘에 여러분들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치랑은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정치 얘기인데 정치랑 상관없는 얘기. 제가 정치를 하고 싶은 얘기 아니라고. 근데 청와대 지지율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40%대 깨졌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보세요. 자꾸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테마주가 있잖아요. 테마주가 약간 뭐가 바뀌어요. 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네. CIELLE 46482. 네. 기업 가치가 멀쩡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멀쩡한 회사면 기업 가치 그다음에 뭐라고 멀쩡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할지는 그 회사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놓으시면 돼요. 대부분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본인 말씀하신 대로 멀쩡한 회사라면. 얘기 들으셨으면 확인했다라고 답글 쓰시고, 네. 제 얘기 지금 들으셨으면 알았다라 알았다 뭐 네. 그런 식으로 답글 하나 달아주시고. 아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방송 때. 오늘은 이제 그게 메인 주제가 아니어서. 네네. 네. 잘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멀쩡한 회사면 문제 없어요. 그런 더러운 법을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지율이 지금 되게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왜? 뭐 그거 보면서 뭐 즐거워하셔라, 기뻐하셔라 그 소리가 아니고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돈이 움직여. 아셨죠? 움직인다니까. 어. 아니 정권 바뀐 지 지금 이제 만 1년 조금 지났는데 벌써 이러면 어떻게 해? 진짜 거의 무슨 진짜 로켓 수준으로 그러니까 로켓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 수직 낙하하듯이 지금 지지율이 깨진다니까. 마사지를 하는 건데도 저 정도면은 실제로는 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뭐 10대, 20대, 30대 지지율은 뭐 70%가 부정적이던데 뭐 70%가 긍정적이다, 70%가 부정적이다라고 나오면요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상 100%예요.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난리도 아니라고. 뭐 서울 쪽에 민심도 좀 나락가 있고. 그래서 다시 강조드려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 끝났다, 뭐 조롱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어떤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약간 뭐가 바뀔 수 있겠네. 어떤 테마주가 좀 형성될 수 있겠네. 아니면 뭐가 이렇게 뭐 미국이랑 일본이랑 이러면서 뭐 있죠. 네. 어?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느낌이 와요. 잠깐만, 이거 저번에 진공승부 얘기한 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이 느낌이 온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한데 어떡하지? 쓰레기 기자들의 이제 그런 기사만 보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인데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말을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아셨죠? 사람들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도 좀 오르고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오르고 중소형 지수가 좀 오르니까 어제부터 방송을 듣는 인원이 확 줄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실수한 거예요. 왜 실수한 거냐면 그 뭐 지수 더 이상 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움직여 물밑에서. 음.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안정됐으니까 방송 안 들어도 되겠네. 또 그러고 있다. 답답해 미치겠어 진짜. 아니 이제 폭풍이 지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수습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고 뭔가 매집을 하고 돈을 벌고 전략을 짜서 거기서 탁탁탁 들어가야 될 시점에 어디 다 사라졌어. 자기 혼자 또 뭐 해보겠다고 환장하는 겁니다.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자기 혼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잘 되겠어요 그게?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있잖아요. 또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돼. 물타기를 그 제가 하라고 강조를 많이 했죠. 한 달 동안. 근데 지금은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 지금은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그전에 아무거나 사요 막 그랬잖아요. 그냥 본인 갖고 있는 거 다 사요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무거나 다 사는 얘기예요. 그때 사실. 정말 잡주가 아닌 이상은 아무거나 다 사라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반등이 꽤 나왔거든. 잘 반등이 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올라올 게 있고 그냥 꺾어지는 게 있고 막 그래요. 아예 안 올라온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다 올라왔는데 아예 안 올라온 것 중에 이제 올라올 것도 있겠죠? 근데 아예 이제 영원히 안 올라오고 떨어진 애들도 나와요. 자율반등 다 나왔는데 일부 종목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늦어서 조금 늦어서 안 올라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부터 올라오는 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맛이 가서 안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대충 차트 보고 야 이거 아직 안 올라왔는데 샀다가 큰일 난다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제 내가 알아서 한번 하면 되겠다. 또 그러겠네. 방송 꾸준하게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라고. 네. 이 바닥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외국인, 세력, 정치인 놈들, 기자 놈들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대로 움직이죠?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 적은, 나의 적은 내 생각이라니까. 오늘 밤에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수익을 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내게 방해하고 내가 손실을 확정짓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의 대부분이 내 생각이 내린 결정이에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를 왜 고용을 하고 전문가 방에 들어와서 왜 리딩을 받는데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또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 필요 없을 것 같죠? 아, 뭐 혼자 하면 되지. 해보세요. 그 옆에서 뭐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똑같아. 축구 대표팀 보시면은 뭐 정말 뭐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 많잖아요. 그 감독이랑 코칭 스태프가 왜 있는데 뭐 수발 들려고요? 아니에요. 전체를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닥도 똑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 조심하십시오. 그게 투자의 가장 적입니다. 적. 누구 생각? 네 생각이 아니고 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 내일 금요일이죠. 네, 또 내일 또 뵙죠. 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금요일인데 뭐 3일 연휴 들어가긴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